오늘은 수능 감잡기 11과 빈칸 채우기 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내용을 다뤘었던 부분이라서 아마 뭐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했었던 거니까, 한번 봤었던 거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저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시작하죠. 자, Theseus was a great hero to people of Athens. 자, 아테네의 그 사람들한테는 테세우스는 엄청난 영웅이었죠. When he returned home after a war,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The ship had carried him and his men was so treasured that the town people preserved it for years and years, replacing its old, rotten planks with new piece of wood. 그 배가 had carried him, 그 다음에 his man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서 이 ship에 대한 이야기겠죠. 배인데 어떤 배냐면 had carried him, 테세우스 가리키는 걸 거고요. 그죠? 테세우스. And his man was so treasured. 거의 보물시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so that. 너무나 그렇게 돼서 that 이하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배가 거의 보물처럼 여겨져서 the town people, 자 마을 사람들이요 preserved it. 자 그것을 보존했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것이겠죠? 아주 오랜 동안 얘를 보존을 해왔어요. Replaying its old, rotten planks. 자, 우리 앞전과에서 플랭크, 우리 갱플랭크 할 때 그 여러분 배에다가 이렇게 되는 그 판자떼기 같은 거 얘기했었죠? 그 판자가 플랭크예요. 그쵸? 그러니까 replacing its old rotten plank니까 지금 그 배가 옛날 배 당연히 이 나무로 만들어졌을 거고 나무 판자로 이렇게 옆면을 댔거나 뭐 어디를 대놨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오래되면 썩을 텐데 이걸 대체한 거죠. 새로운 걸로. 그래서 new piece of wood. 자, 새 나무 조각으로 대체를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그렇죠? 얘를 아주 오랫동안 보존을 해 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노타우로스를 잡고 만약에 이걸로 이제 유명한 테세우스니까 우리가 보통 테세우스 하면은 헤라클레스하고 비견되는 아테네의 영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배를 사람들이 너무나 보물처럼 여겨서 마을 사람들이요 이 배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 수리를 해 가면서 그렇죠? 수리를 해 가면서 이 배를 보존을 해온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일단 사실이 나왔어. The question Plutarch as a philosopher is this. 자,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Plutarch asked philosophers. 플루타르크가 철학자들에게 한 질문은 단수니까 is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자, 이게 플루타르크가 철학자들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거야. Is the repaired ship still the same ship that Theseus had sailed? 자, 이 수리된 배는 과연 테세우스가 항해를 해갖고 온 배와 같은 배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테세우스가 갖고 온 배예요. 테세우스가 타고는 왔는데 이 배의 부품을 계속해서 지금 교체를 해온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배의 부품을 완전히 다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한 거라면 과연 이 배는 테세우스가 타고 온 그 배냐 이 말이죠. Removing one plank and replacing it might not make a difference.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질문이 판자 한 개를 교체하고 replacing it, 그죠?
판자 한 개를 제거하고 그거 하나를 대체하는 거예요. 한 가지 동작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동작으로. 판자 하나를 제거하고 그걸 교체하는 건 might not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못 만들어내지만, 그쵸? 차이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can make still be true once all the planks have been replaced. 모든 판자가 전원 다 교체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과연 true 하겠느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true는 이렇게 뭐 그 진실이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적용이 되느냐, 이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true를 굳이 같은 단어로 바꾼다고 하면 acceptable 정도가 되겠죠. 내용상 그렇죠? acceptable 정도로 교환이 가능할 거예요. 완전히 같은 뜻으로 전달이 되진 않겠지만 거의 같은 뉘앙스로 전달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야 이렇게 다 교체를 하면 그렇죠? 여전히 can that still be true, 여전히 적용이 되어지느냐, 받아들여지느냐,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that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겠는데, 이게 저 위에 있는 배하고 it이 완전히 같은 배라고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글에 따르면 지금 이 that은 저 맨 위에 있는 저 배를 계속해서 수리한 배잖아요. 그렇죠? 테세우스의 배를, 그러니까 수리된 테세우스의 배죠. 자, 수리된 테세우스의 배인 거야, 그죠? But can that still be true? 하지만 그게 여전히 하겠느냐? Once all the planks have been replaced. 모든 판자가 전원 다 교체가 되었을 때는, 그쵸? 그 수리가 된 그 테세우스의 배는 여전히, 그쵸? 수요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뭐로? 테세우스의 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some philosopher argued that the ship must be the sum of all its parts. 자, 몇몇 철학자들은요, 그쵸? 몇몇 철학자들은 the ship must be the sum of all its parts. 배라고 하는 건 모든 부분의 총합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즉,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는, 그쵸?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는 테세우스가 항해했을 그 당시에 그 모든 배들의 총합체, 이런 거야. 모든 부분을 다 합체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 배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어야 한다. 이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 부분을. 그죠? 자, 이게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걸 마주 읽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But if this is true, 하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하지만 요게 그렇죠? 받아들일만 하다면, then as the ship got pushed around during its journey and lost small pieces, 테세우스가 배를 끌고 나가서 항해를 하고 가다가 어쩌다가 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 부분이 깨져서 없어졌어. 요 부분이 깨져서 없어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깨져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자, 없어지는 순간 이 배는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가 지금 없잖아. 그지? 저 배는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모든 부분의 총합인데 이미 저 부분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아주 작은 피스를 잃어버렸을 땐 it already have stopped being the ship of Theseus. 테세우스의 배이길 이미 그만둔 것이다. 자, stop 다음에 ing가 나와 있죠? stop ing, 뭐뭇을 그만두다 저거죠. 뭐뭇을 그만두다. stop 투부정사는 여러분 제가 연결 동작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건 멈춰서 그거 하겠다 이런 뜻이죠. 알 하기 위해 멈추다는 멈춰서 알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가 내용상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했었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자, philosopher가 argue that the she must be the sum of all its part. 배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의 총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몇몇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즉 부분을 다 합쳐서 봐야지.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자들의 말은 이 배를 그렇게 부품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테세우스가 타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이 배는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자, 다시 지울게요. 테세우스가 타고 갔다 왔다. 그러면 이 배는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쵸? 그렇게 부품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 모든 부분들의 하나의 총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논란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복잡한 애라 배라는 게 부품 하나하나의 총합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품들을 모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교체돼 갖고 만들어진 배도 여전히 테세우스가 타고 갔다 왔던 그 배이므로 네, 이것도 테세우스의 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요, 제가 이게 이 철학자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이 철학자들이 누구라라고 밝혀놨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본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만 보고서 이야기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게 논의가 두 개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혹시 조금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싶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에 과연 얘네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 물리적인 부분에만 존재하느냐에 대한 담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부품을 한데 모아갖고 테세우스의 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테세우스의 배를 만든 거야.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가 정착이 된 이후에 테세우스가 소유권을 아테네에 넘겼고 이 아테네가 이 테세우스의 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부품을 하나하나 교체를 한 거죠. 자, 망가진 것들을.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 부품을 버리질 않고 창고에 잘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배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교체해놓고 창고에 이전에 테세우스가 그 항해했을 때 처음에 도착했을 때의 부품들을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얘 복원해서 다시 한번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복원해서 다시 한번 배를 만들었어요. 자, 이 배는 여러분 네, 색깔을 달리할게요. 자, 이러면 저 두 배 중에 누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냐 이거예요. 테세우스가 정박해 놓고 상하에 가는 부품을 하나하나 교체해 갖고 만들어 놓은 이 배와 빨간색 배와 그때 상한 부품을 다 떼서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의 배를 만들어 놓은 이 배랑 과연 어떤 게 테세우스의 배냐 이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이 배 둘 다 테세우스의 배냐? 아니 둘 다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물의 정체성, 이 배라고 하는 사물의 정체성, 테세우스가 모험을 떠났을 때 탔었던 이 배들의 정체성, 이 배의 정체성은 과연 이 물리적 부분에 한정되는가라는 담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 수능 특강에 아마 그 지문이 있을 거예요. 수능 특강에 무슨 지문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이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몸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 그렇죠? 정신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신은 유지가 되고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죠? 몸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갔습니다. 정신은 여전히 말짱해요. 자, 몸의 모든 부분을 교체했어요. 나의 기억을 제외하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나인가? 라고 하는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죠. 수능 특강에선 기억이 유지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나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거꾸로
내 몸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요런 몸이었어요. 요런 몸. 요런 색깔의 몸이었는데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내 몸에서 떼낸 내 몸의 일부분들을 파기하지 않고 그냥 냅둔 거야. 냅두고 얘를 이렇게 바꿨어. 모든 부품으로 교체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뇌를 다른 사람의 걸로 넣어놨다고 쳐봅시다. 자, 이러면 이건 난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죠. 되게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고 되게 복잡한 이야기고 한번 읽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꼭 찾아보시고 테세우스의 배라 테세우스만 쳐도 거의 연관 검색어 거의 최상단의 테세우스 배에 나올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담론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네, 각설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게셋에 나오는 내용인데 Finkenauer and Rhyme investigating the memory of the unexpected death of Belgium's King Baudouin in 1993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 이름을 읽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영어 이름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읽는 것도 제대로 읽는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읽는 게 하나의 이렇게 뭔가 하나의 틀로 완성이 안 돼 있는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영어라 그랬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김철수 씨라고 합시다. 자, 김철수 씨하고 아니면 AC, BC 이렇게 하죠. 자, AC, BC가 Memory of Unexpected Death of a Belgian King Baudouin. 자, in 1993 1993년 벨기에의 왕이었던 보두앵이 그 unexpected death니까 예상치 못했었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를 했는데 이걸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es. 자, 벨기에 사람들한테서 이게 상당히 큰 규모로 조사를 했나봐요. The data revealed that 그 조사한 데이터가 데디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news of King's death. 자, 이 왕의 서거 소식은 had been widely socially shared. 아주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By talking about the event. 그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은요, gradually constructed a social narrative and collective memory of the emotional event. 자, 감정적인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슬픈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픈 사건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과 그 다음에 사회적 이야기거리를 구축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을 형성을 해간 거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consolidated their own memory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event took place. 자,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들이요, consolidated their own memory, 자신만의 기억을 또 공고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기억이냐면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event took place.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개인적인 사건들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in which가 되어 있는데 where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시점상 when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그래서 where이나 when 정도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굳이 circumstance 쓰니까요, where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개인적 상황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when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선행사만 넣고 보면 where이 맞아요. 자, 요렇게 그게 벌어졌을 당시에 개인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도 공고히 하는데 an effect known as flashy bulb memory. 우리 요걸 섬광 효과라 부른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이 서거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본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무언가, 본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왕의 서거 소식과 그 사건이 결합돼서 잊혀지지가 않고 하나의 기억으로 공고히 됐나 이건 거죠. 그죠? 몇몇 제 개인적인 사례들도 한번 들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강의를 막 나가던 시점이라 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봤는데 그 뭐 그냥 기울어져 있는데 뭐 옆에 근처에 배들도 있고 막 이래갖고 저는 아유 이건 금방 저거 해 금방 다 애들 구조하겠네 그냥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저는 출발을 했거든요. 일을 하러 출발을 했어요. 한참 강의를 하고서 한참 강의를 해놓고 있는데 저녁 때 중학생 애들이 다시 와갖고 강의를 하는 동안 뭐 핸드폰이랑 TV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못 보고 있다가 네 저녁 때 지금은 걔네들 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했었던 그 형들이 와갖고 중학생이었는데 걔네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선생님 그 배 빠진 거 봤어요. 그러면서 배 쓰러진 거 맞는데 아유 뭐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 금방 구조할 거야. 구조 다 했더니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아이들 못 나오고 있대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수업을 하다가 말고 핸드폰을 봤어.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저가 그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 했던 말도 집사람한테 나오면서 아유 별일 없을 거야 뭐 애들 금방 구조하겠지 이러고 나왔었던 그때 그 모습 그 TV를 봤었던 그 자리에 그 상황도 다 기억해.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슬픈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내가 했었던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이게 서로 결합이 돼서 안 잊혀지는데 이걸 flashbulb effect memory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the more an event is socially shared 사회적으로 이 이벤트가 더 많이 공유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the more it will be fixed in people's mind 사람들 마음속에 더 강인하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Social sharing may in this way help to counteract some natural tendency people may have.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공유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 사회적 공유라는 게 뭘 돕느냐 하면은 help to counteract. 자, 뭔가 대응하는 걸 돕는답니다. 뭐에 대응하는 걸 돕느냐 하면 자, 몇몇 natural tendency, 몇 가지 natural tendency, 자연적인 어떤 특정한 경향 같은 people may have,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경향에 대응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게 몇몇 경향이라고 했는데 위에 지금 경향 언급된 게 없죠. 그럼 뒤에 언급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 to forget undesirable event. 자,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상치 못했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잊도록 몰아가진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natural tendency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걸 잊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be driven to forget undesirable event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natural tendency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 사회적 공유라고 하는 게 이러한 natural tendency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돕는데, 즉 대응해진다 이거야. help 때문에 해석이 안 되면 이 이러한 사회적인 공유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Som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often tend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인을 한다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대. 그래서
heard a piece of bad news. bad news를 들게 되면 tend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비난하려고 한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배가 쓰러졌어. 사람이 위험해. 충분히 사람이 못 나올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한 반응 기제로 아니야 주변에 옆에 뭐 헬기도 가서 떠서 막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면 아 금방 하지. 뭐 근처에 동해바다면 깊으니까 큰일인데 서해바다는 뭐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다들 뭐예요? 그 뭐 해군 기지도 있고 이렇고 막 뉴스에서 뭐 옆에 지금 어선들도 와 있고 해양 경찰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별일 없을 거야라고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괜찮을 거야, 애들 괜찮을 거야. 집사람이 막 걱정하니까 아 그래 괜찮아, 애들은 괜찮을 거야, 금방 다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출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1차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이 repetitive social sharing of the bad news, 이 안 좋은 소식에 대한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가 contribute to realism. 이게 현실성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실성에 공헌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그냥 현실화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현실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공유될 때 이 사건들이 이제 현실성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뒤에가 더 있어야지 이 현실성을 갖게 된다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뒤쪽에 더 설명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에 글이 잘려서 설명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유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한 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섬광 효과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위치를 where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인 내러티브와 집단적인 기억에, 그렇죠? 그 슬픈 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될 거고, 이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기억과 해당 사건을 결부짓는, 그렇죠? 해당 사건을 결부짓는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요거를 flashbulb memory라고 하는데, 이게 이벤트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가 되면 되어질수록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아주 강렬하게 각인이 된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완전히 딱 고정이 돼. 자, 이러면서 사회적인 공유가 어떤 특정한 경향 같은 것들에 대응하는 것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경향이 있느냐? 이 undesirable event, 이 뭔가 의도치 않았었던 이런 이벤트들을 자꾸 잊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잊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일단 잊으려고 아야 그럴 리 없어. 그거 아닐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공유가 되면 이게 현실성을 갖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서서히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저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다 고쳐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현실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셜 쉐어링이 무슨 대응을 돕는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 현실성을 갖는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하고 함께 시작 두 부분에서요, 글은 이게 답구하는 거는 안 어려웠을 거예요. 답구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웠을 거야. 왜냐하면 그 위쪽에 얘기가 나오니까 더 많은 공유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고정된다라는 이 말에 대한 추가 설명들이 그냥 저 밑에 쫙 달린 거라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읽고 글 자체를 이해하는 건 좀 힘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용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번. 자, although the potential for acquiring a truly global education, 이게 지금 빠져있죠, has never been greater, achieving it requires more than simply being there. 아마 이 앞에 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문장이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비록 진정한 글로벌 세계화된 교육, 세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걸 습득하는 데 있어서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 따위는 has never been greater. 더 컸었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잠재력과 관련된 뭔가가 앞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세계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획득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이 잠재력이 has been greater. 더 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지만 대충 지금이 제일 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즉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받아들이기 위한 획득하기 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has never been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전까지 그렇게 컸던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큰 적이 없어서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이 제일 커. 자,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교육을 지금 실시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이 없어서 짐작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즉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획득하기 위한 잠재력이 지금이 제일 커. 그래서 애들을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지금 해야 되거든. 근데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달성하려면 진정한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달성하려면 하면 저 이시 이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진정한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달성하려면 more simply than being there. 아니 그 교육 현장에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이거지, 그지? 이거지. 이렇게 앞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문장에 이 잠재력이 더 컸던 적이 없어. 그럼 뭐라는 거지? 이거 아니고 잠재력이 더 컸었던 적이 없어. 뒤에 안 나와있지만 지금보다 더 컸었던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커. 그러면 이렇게 큰 잠재력으로 그러니까 저 세계화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세계화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야 단지 그 현장에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 그럼 현장에 있는 것만 갖고 안 되면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뒤에. Much depends on whether our field experience are structured in ways that promote meaningful intellectuals and intercultural learning. 자, 많은 것들이요 어디에 의존하냐 하면 whether 여부에 의존을 합니다. 무슨 여부냐면 우리의 field experiences, 우리의 현장 경험이 are structured, 구축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 즉 구축되어져 있는가 여부에 의존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 In ways,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 Promote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learning. 자, 뭔가 지적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간의 학습, 의미 있는 의미가 meaningful이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의미가 가득한 지적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문화 간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promote 촉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장 경험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가 갖춰져 있는가 이 여부에 많은 것들이 의존을 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달성을 하려면 우리의 현장 경험이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구축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애둘러 써놨으니까 우리도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구축이 돼야 돼. 우리의 현장 경험이 저런 것들을 애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돼. Pressure to satisfy student demand.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자 하는 이런 압박이 can easily lead to hastily constructed programs that lack focus and clear definition.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압박이요. 뭘로 이끄냐면 hastily constructed program. 자, 성급하게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이끈다.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압박이 성급한 프로그램 구축으로 이루어지고 이 성급한 프로그램 구축은 집중력을 잃고 명확한 모두를 clear definition, 명확한 정의조차 잃어버린다 이 말인 거죠. 이 교육을 왜 실시해야 되느냐? 교육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걸 상실시켜 버린다는 거야. In such cases, 이러한 케이스에서 any preparatory training that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s tend to drop out. 이러한 경향에서요. 많은 preparatory training, 그러니까 사전 준비 훈련 같은 것들. 어떤 사전 준비 훈련이냐? That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 자, 이러한 해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죠? 이러한 사전 준비 훈련 같은 것들이 tend to drop out.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야. 이런 케이스에서. 즉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성급하게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고 이렇게 성급하게 프로그램을 구축하다가 보면 내 교육의 목적, 포커스를 잃게 되고 명확한 definition, 내가 이거 왜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상황에서라면 네, 이런 준비 작업들, 준비 훈련 같은 것들이 대부분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렇죠? 뭔가 이 해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사전 준비 작업들이 와르르르르 빠져버리더라. This deficiency, 이러한 결핍은 has fairly predictable consequences.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불러오겠죠. 그 예측 가능한 결과가 뭔지 살펴봅시다. Without the requisite understanding and skills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이렇게 돼 있는데 in our field setting. 자, 우리의 현장 상황에서 여러분요, 뭐가 됐든 간에 does가 단독으로 나왔으면 그냥 people이야, 그냥 people. 자, 현장 상황에서 이제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 아마도 이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교육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요 해외 현장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데 필요한 기술이라던가 이해, requisite은 필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이니까 필요한 이해 같은 것들이 없이, 그죠? 이런 거 없이, 이런 게 없다면으로 봐야 되겠다. 없이 말고. 없다면, 이런 것들이 없다면 we will tend to accumulate novel experiences. 아니 새로운 경험은 쌓을 수 있을 거야. accumulate novel experiences니까 새로운 경험은 축적할 수 있겠지. 그런데 without stepping much outside our comfort zone. 근데 우리의 컴포트 존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그 현장 상황에서 있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understanding, 이해 같은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만 축적할 뿐 우리의 comfort zone, 즉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 말인 거죠. When this cockering, 자 이걸 cockering, 고치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거 범주 안에 이 고치화라는 게 일어나면 we can expect much deep learning to take place. 당연히 이 심도 있는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화 교육에 맞춰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있으려면 사전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뭐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첫 문장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첫 문장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뒷부분은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걸 읽었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코크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박혀서 밖으로 못 벗어나는 걸 말하는 이 단어가 이 글 전체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일본식 어휘를 받아들이면 뭐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는 이게 약간 좀 순화해서 집순이 집돌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된 단어잖아요. 이 코크닝이라는 게 제 여기서는 이제 집순이 집돌이 이런 뜻으로 쓴 단어라기보다는 자 뭔가 우리가 이제 알을 확장하고 서로 소통해서 가르치는 와중에 나도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한테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외부와 이 밖에 있는 이 글로벌한 걸 해야 되니까요.
외부적인 무언가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지금 comfort zone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어딘가 편안한 이란 뜻으로 지금 쓴 거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주를 못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코크닝이란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무언가를 못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글로벌한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이 잘 안 돼서 글로벌한 게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뭔가 딥러닝 같은 거는 바라지도 말아라 라는 게 이 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천천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을 보죠.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단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the use of an analogy might be helpful. 자, 이 analogy, 비유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게 비유의 사용이 might be helpful.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된대요. 뭐에 의해서? Subject of economy words. economy는 단어의 경제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영어라는 언어는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따지죠. 단어 수를 줄이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겹치는 걸 좀 덜 쓰고 추정이 가능한 거 생략해버리고 이러는데 그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마서 여러분 이렇게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말 들으셨을 거고 여기서는 뭐 언어의 경제성 아니면 단어 수를 절약하는 거 뭐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자, 이게 지금 이렇게 as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형용사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형용사 그냥 저 뒤에 갖다 놓고 해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might seem at the first glance 딱 봤을 때는 odd, 이상해. 이상할 때, 그렇죠? 이상할다 할지라도 suppose you have a piece of cloth soaked with water. 자, 물을 흠뻑 먹은 piece of cloth니까 천 한 조각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상한 비유를 들을 거야. 이상한 비유를 들을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한번 상상을 해봐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this analogy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this analogy가 뭐예요? 물을 흠뻑 먹은 천 조각 이걸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 And you must get it as dry as you can and as soon as you can for one reason or another. 자, 뭔가 one reason or another,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 혹은 그 다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you must get it as dry as you can. 최대한 빨리 얘를 말려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이 천 조각을요 비틀고 짜고 이걸 더 하드하게 하면 할수록 the more water you extract from it and the drier it gets. 자, 더 more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 more water, the more water you extract. 더 많은 물을 추출할 수 있고요. from it, 젖은 그거로부터. 자, 젖은 헝겊으로부터 이걸 더 많은 물을 짜낼 수 있고 dry it, 그쵸? drier it gets. 자, 더 말릴 수 있습니다. short of ripping the fabric. 아무래도 이제 찢어지진 않아야 되겠죠? wrapping the fabric, 그러니까 그 천을 찢어지지 않게 해갖고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the harder 뭐뭐 하면 할수록 하면서 이제 다음번이 나오는 거죠. 더 많은 물이 짜질 거고 그 다음에 더 건조될 거야. 그렇군.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piece of cloth soak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water 이 또 저 천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twist a piece of clo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더 말리는데 저것들 같은 색깔 써놓은 게 전부 다 한 가지 piece of cloth soaked with water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여기다 wrapping the fabric인데 the fabric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거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짜면 짤수록 더 많은 물이 나오고 얘는 더 빨리 마를 거야. In a way, 이런 식으로 poetry is just like that. 시도 똑같아. The more you squeeze letters, 단어를 더 짜내면 짜낼수록 자, the more you squeeze letters, 단어를 더 많이 짜내면 짜낼수록 words, adjective, verb, nouns, and so on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내면 해낼수록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intended meaning 그러니까 뭐는 보존을 해야 되냐면 의도한 어휘의 의미 그 어휘가 의도한 의미는 최대한 지켜가면서 그렇죠? 최대한 지켜가면서 이걸 짜내면 짜낼수록 the better, 더 좋다 이거죠. The poetry becomes 자, 시는 더 좋아집니다. Hence, 따라서 in poetry, 시에서는 the concept of less is more applies. 자, 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적용이 된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는 건 의미가 함축되면 함축될수록 더 좋은 시가 만들어진다. 의미의 함축이 더 좋은 시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얘는 뭐 딱 여기 딱 들어맞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시어를 짜내면 짜내라는데 뭘 짜내? 그 뭐 비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 님이 지칭하는 게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시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시가 다르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면 네, 그 시로 읽히고요.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처님으로도 읽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독립운동가로서의 한용운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님의 침묵에 이 님이 가장 적절한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님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이해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법도 이래저래 볼 거 없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을 봅시다. Some people seem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Those who are always angry and sociopathic. 자, who are always angry. 헐크인가? 그죠? 자, 몇몇 사람들은요. seem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항상 bad attitude.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답니다. bad attitude를 always 갖고 있대요. 이 몇몇 사람들의 한정이에요? 몇몇 사람들 한정이야? 그래서 이 양반들은요 always angry 헐크고요 그죠? always angry 헐크고 and sociopathic 이 소시오패스 같아. 다시 말해 이 bad attitude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bad attitude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고 약간 소시오패스 같더라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 for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하나 써주면 얼마나 좋아. 내용 이해가 확실해지잖아. However, 그런데 for most of us, 우리의 대부분은요. It's situational. 그것은 상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bad attitude를 말하는 거겠죠. 나쁜 태도는 상황적이에요. 즉 다시 말해요. 뭐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등장할 때도 있고 안 등장할 때도 있어요. And can be quickly summoned. 이게 재빨리 소환됩니다. 재빨리 소환돼요. When we are put in triggering situations, circumstances. 뭔가 이게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딱 놓였을 때 이게 재빨리 소환이 되고 상황적이다 이거야.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상황적이라는 단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즉 bad attitude는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그저 상황적이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재빨리 소환이 되어질 뿐인 거야. 언제? triggering circumstances에서. 하면서 여러분요, 요게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예시가 들어져 있죠. 자, like driving a car. 예시가 지금 들어져 있어요. 운전하면서 말이지.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우리 안에서 가장 나쁜 걸 끄집어낸대요. 그게. 그렇죠? 가장 나쁜 걸 끄집어내는 것 같아. When we are behind the wheel, 우리가 이 wheel이니까 여러분요, 그 steering wheel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즉 운전대 뒤에 있을 때, 우리가 운전대 뒤에 있을 때, we tend to be very defensive. 매우 방어적이고요. 우리는 매우 방어적이고, territorial. 이게 되게 영역적이야. 즉 영역을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해. And we behave much more aggressively than we would face to face. 얼굴 맞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랍니다. 지금 그 상황적 예시가 들어져 있는 거죠. 상황적 예시가 여기서 나오고 있지. 상황적 예시가 여기서부터 들려 있어. 그렇구나. 우리는 tend to be very defensive. 이러한 상황에서는 디펜시브 하거나 이러한 상황적 예시가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매우 디펜시브하고 영역적이고 그 다음에 더 공격적이야 평상시보다. 왜냐하고 이러하고 이런 성향이 갖고 있으니까. road rage. 이 길거리에서 일으키는 분노는요, is an all too common response to trivial events like being cut off in traffic. 끼어드는 것 정도로도, 끼어드는 것과 같이 하찮은 사건에도 레스폰스 응답한답니다. 하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트리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대단한 거의 트리거가 아니고 이런 하찮은 일에도 이렇게 되더라. 즉 여기를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게 하찮은 일에 우리는요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 영역 수호적이고 이렇더라 이거야. It turns out that most of us are more likely to take more time leaving a parking lot if we see someone waiting for our spot. 자, 이거 여러분요, 이거 나중에 운전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웃으면서 지금 계속 읽으면서 피식피식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도 안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내 행동들이 써져 있어. 자, 뭐라고 밝혀졌냐 하면 most of us, 우리의 대부분은 자, 일단 여러분 대부분이라서 아가 아니고 부분 오브 전체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전체를 기준으로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 아는요, most라서 아가 아니고 이게 us라서 아인 거예요. 알았죠? 자, 만약에 저기에 셀 수 없는 무언가의 대부분 이렇게 나왔다면 저거 is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most of us are more likely to take more time. 시간을 더 쓴답니다. take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을 더 쓴대요. 뭐 하는데? leaving a parking lot. 주차장을 떠나는데 시간을 더 쓴답니다. 자, 언제? if we see someone waiting for our spot. 누군가가 내 자리에다가 차 대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면, 그쵸? 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되라 더 천천히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자리를 쳐다보고 있다면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 여러분의 아이고야 사람인을 써버렸네. 여러분의 벤츠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주차가 돼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여러분 자리에 대려고 여기서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고 슬슬 나간다 이 말이죠. 평상시보다 더 느리게 나간다 이 말이야. 여기가 지금 딱 그 소리예요. 그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자, if the other driver honks or flashes his light, 그렇죠? 이렇게 쌍라이트를 막 켜거나 아니면 경적을 막 울리거나 하면 will take even longer.
빨리 나가라고 빵빵 되면 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We take even longer. 더 오랫동안 있어요. This is a great example of a passive aggression. 이게 수동적 공격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단어도 잘 봐두십시다. 이게요, 이 상황적 예시를 지금 운전으로 들고 있거든요. 운전으로 들고 있으면서 어떠한 상황적 예시를 들었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 트리비얼한 컷오프, 그쵸? 이 트리비얼한 사건인 끼어들기 있죠? 이 트리비얼한 사건인 이 끼어들기만으로도 우리는요, 매우 공격적이고요, 디펜시브 하고요, 영역 수호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역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쵸? 자, 요거의 한 사례로 다시 뭘 들었냐 하면 주차장 사례를 들은 거예요. 주차장 사례를 들었는데, 자, 우리가 주차장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자리를 뺏으려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일 다 봤어. 그냥 차 몰고 나가면 되는데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라 더 시간 오래 쓰면 끈다 이거야. 주차장에서 느긋하게 빠져나간다 이 말이지. 이걸 모두 합쳐서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표현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 놓은 게 바로 이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 지금 뭔가 능동적으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매우 소심하게 반격하고 있죠. 이걸 수동적 공격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The anonymity and the insulation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allows us to do things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자, anonymity. 익명이죠, 익명. 그렇죠? anonymity, 익명. 그 다음에 insulation, 단절. 이 단열재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건물 단열재만 한 거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죠. 자, 요렇게 익명과 단절인데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ovable box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입니다, 그냥. 자동차 안에 있는 것만으로 comes with,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익명성과 단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to do things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누군가 쳐다보고 있었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지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운전 안 하실 테니까 여러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런데 누가 줄 서서 여러분 다음 차례를 해갖고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 얼른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거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비켜드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저 자동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확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요 글은 딱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매우 재밌는 글이었고, 나중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지금 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 따시고 여러분이 운전해봐. 알았죠? 이거 내가 하면서 내가 왜 웃었는지,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거야.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이에요. The logic of a marketplace is simple. 시장 논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Business decide to sell whatever commodity will maximize their profit, and they will, if they are rational, seek the most efficient means of realizing that profit by purchasing materials as cheaply as possible.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 decide to sell, 팔으려고 결심한 거죠. 그럼 사업은 뭘 파냐? sell, 파는데 뭘 파냐? whatever commodities will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상품이라면 무엇이든지 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엇이든지 팔아요. And they will,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비즈니스겠죠. 사업이라는 건 가능하다면 if they are rational,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seek the most efficient means of realizing that profit by purchasing materials as cheaply as possible. 뭐 뒤에 나와 있지만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너무 길어. 자, 가능한 한 싸게, 그쵸? materials, 물질을 구매하니까 여기서 물질이라는 거 원자재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자재를 구매해갖고, 그쵸? 원자재를 구매하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그 that profit, 그러한 profit을 realizing,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they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인 거죠. 즉,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할 거고,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즉, 이 사업체가 지금 합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업체는 well the most efficient means,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거라 이거야. 뭐, realizing that profit. 자, 그러한 수익을 실현시켜줄 수단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을 거다. 뭐 함으로써? By purchasing materials as cheap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싸게 원자재를 사고요. Employing new technology when it increases productivity. 그것이 뭘 증가시켜줄 수 있다면, 생산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면, 네, 새로운 기술도 도입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new technology겠죠. 새로운 기술도 도입할 거고요. Seeking lower ways to produce more at less cost.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해줄 lower ways, 더 낮은 임금을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임금이 싼 지역에 공장을 새로 세운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marketing to increase demand for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줄 마케팅 같은 것들도 다 고려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려있는, 자, 이 이득을, 이 수익이라는 걸 실현화시켜줄 합리적인 방식들, 효과적인 방식들이 뭐냐? 첫 번째, 구매하고요, 도입하고요, 찾고, 홍보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 바이라는 전치사에 모두 걸려서 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도모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investors demand.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왜 사업은 상품이 돼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은 무엇이든지 파냐. 저 앞에 whatever, 무엇이든지가 왜 붙었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왜냐하면 인베스터들이 demand a return on their investment. 자기 투자에 대한, 그렇죠? return, 뭔가 보상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우, 죄송해요. 말을 1시간 넘게 말을 했더니. 자, 투자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그 투자는 어떤 투자냐? That is greater than the return from alternative place to park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파킹시켜놓은, 즉 그들의 돈을 주차시켜놨다 하지 말고 돈을 갖다가 맡겨놓은 다른 대안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놨을 때, 은행에 1억에 넣어놨을 때 은행에서 1년에 1,000,000원 이자 준다고 합시다. 이럴 리는 없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어. 1억을 투자를 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0,000원 돌려준다면 여러분 기업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은행도 당연히 망할 수 있어요. 은행도 망할 수 있지만 사실 은행은 크게 무슨 저런 게 없으면, 뭐 외환위기 이런 거 없으면 은행은 뭐 그냥 굴러갈 거라고. 그리고 정부가 뭐 5천만 원으로 할까? 5천만 원까지는 또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은행에다 넣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기업은 아니란 말이야. 망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금방 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업에 1억 넣어놓고 1,000만 원 받을 거면 나는 이거 기업에다 안 넣는다 이 말이야. 은행에다가 넣어놓지.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적어도 이 1,0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돼.
즉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나한테 돌려줘야지만 그것도 여러분 찔끔찔끔은 되지도 않아요.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기업에 넣어놓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위험 기피자예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경제학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위험 기피자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느 특정하게 투자처가 있는데 그게 엄청 크게 벌어져도 될 수 있으면 기피해서 그 위험을 안 지려고 해요. 우리는 손실을 혐오합니다. 모의고사에 있었죠? 손실을 혐오해요. 손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갖고 되진 않아요. 2배 갖고도 안 될 거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얹어줘야지만 기업에다가 돈을 갖다 맡길 거라고. 자, 그러니까 뭘 요구해? 훨씬 더 많은 리턴을 자신이 투자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리턴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지금 아이고야. 여기서 이렇게 묶어 갖고 자, 요게 요 인베스트먼트 오너 리턴인데 여기 이 리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투자처, 이 회사에다가 투자해놓은, 이 기업에다 해놓은 것에 대한 나에 대한 반환금, 배당금, 그렇죠? 이 투자 금액의 증가분이 적어도 나의 돈을 다른 대안에다 맡겼을 때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growth from quarter to quarter is essential. 이게 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은 3개월마다 분기별로 잘라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쿼터 투 쿼터니까 여러분 분기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분기마다 성장이 is essential.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적입니다. Fail to maximize profit or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 begins a death spiral that puts firms out of business if it doesn't reverse the trend. 자, failure to maximize profit,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실패하는 거죠. 이윤 극대화의 실패. or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 자, 너의 경쟁사들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의 실패죠. 그렇죠? 실패가 지금 다 주어로 떠안고 있는 상태야. 근데 문제는 실패가 단수지. 그래서 begin도 단수다. 봐주시고. 자, maximize profit.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실패하고요. 경쟁사들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데 실패한다면 이 실패가 begin a death spiral that puts firms out of business. 회사를요, 비즈니스 밖으로 쫓아낼 death spiral,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death spiral, 스파이럴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꾸며주는 death spiral 되겠습니다. 만약 it doesn't reverse the tren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더는 다른 걸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회사 가리키는 말이겠죠. 회사가 그렇죠? 회사가 reverse the trend 그 추세인데 이 추세라고 하는 말은 뭘 지칭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the trend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렇죠? 네, 회사는 망하게 될 거예요. What you produce or the quality of the product does not matter. 이게 안 중요해. 네가 뭘 생산을 하든지 그 제품의 질이 어떤지는 does not matter. 중요치 않아.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profit and growth meet expectation. 자, 이윤과 성장이 meet expectation.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충족시키는 한 자, what you produce. 네가 뭘 생산하든지 자,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어떻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좀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좀 극단적이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시면 이 마지막 문장은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알았죠? 이렇게 그저 오로지 돈만 밝힌다는 건 사실 여러분 진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잖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런 애들은.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선 이제 답을 요거로 내놓기는 했죠. 이 빈칸 보시면 얘가 지금 빈칸인 걸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네가 무엇을 생산하든 이게 지금 돼 있기는 한데 여러분 실제로 저렇게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4번까지 11강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수능 감잡기 하면서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그 플루타크하고 그 테세우스의 배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었던 그 섬광효과에 관련된 설명이 좀 많이 길어져서 섬광효과 맞았나요? 그거에 관련된 게 좀 길어지어 갖고 설명 자체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냥 정배속으로 듣지 말고 1.5배속으로 들으시면서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